오늘은 산과 염기의 중화 적정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산과 염기의 양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강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실험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화 적정 실험에서는 다양한 유리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수로 깨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룹니다. 먼저 실험 전 피펫과 뷰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실험에서는 양적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용액 단 한 방울도 중요한데요. 피펫의 경우 마지막 한 방울도 잘 담아야 합니다. 먼저 피펫의 필러를 제거한 다음 한쪽 손은 피펫의 끝부분을 잡고 다른 쪽 손은 피펫을 감싸주면 마지막 한 방울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손바닥 체온으로 인해 피펫 속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이랍니다. 한편 뷰렛의 경우 사용 전 증류수로 충분히 헹군 다음 콕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용액이 적절한 속도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콕 상태의 조임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실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피펫과 피펫 필러를 이용하여 0.1몰 농도 묽은 염산 10ml를 취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이때 피펫에 들어있는 묽은 염산의 마지막 방울까지도 잘 넣어줘야 하죠.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틱 바와 페놀프탈레인 용액 3-4방울을 함께 넣어줍니다. 다음은 콕을 막아둔 뷰렛에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하여 넣습니다. 이때 깔때기를 살짝 든 상태로 수용액을 부어주어야 용액이 넘쳐 흐르지 않게 된답니다. 뷰렛의 끝부분을 볼까요? 콕이 잠긴 뷰렛의 끝부분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요. 콕을 조절하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흘려 공기를 빼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뷰렛의 눈금은 끝부분까지 용액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값에 해당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교반기를 설치하고 그 위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뷰렛의 끝에 잘 맞춰 놓은 후 교반기를 켜서 적절한 속도로 마그네틱 바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중화 적정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콕을 열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ml씩 총 5ml가 될 때까지 떨어뜨리면서 혼합 용액의 색깔을 관찰해 봅니다. 수용액의 색깔은 아직까진 무색인데요.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까요? 0.1몰 농도 묽은 염산 10ml에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ml를 넣었는데요.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면 물이 생성되고 반응하지 않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남게 됩니다. 이때 과량으로 남아있는 이온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소이온이 존재하죠. 따라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색깔은 무색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ml씩 다시 떨어뜨려 볼 텐데요.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간 염기 수용액의 총 부피가 9ml가 되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1m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면서 혼합 용액의 색깔을 살펴봐야 합니다.
약 10m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갔는데요. 붉은색이 잠시 보이긴 했지만 다시 무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합용액의 액성이 중성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과량으로 존재했던 수소이온은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산화이온과 반응하면서 물이 생성되는데요.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색깔은 무색을 나타내게 되죠.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붉게 변한 지시약의 색깔이 다시 무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량으로 들어간 수산화이온에 의해 염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총 15ml가 되도록 폭을 조절하여 1ml씩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계속해서 더 넣어줍니다. 혼합용액의 색깔이 어떤가요? 완전히 붉게 바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성용액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과량으로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산화이온에 의해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혼합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게 된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중화적정의 원리는 미지의 용액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은 점이 중화점임을 이용하게 되죠. 즉, 산의 가수, 물 농도, 수용액의 부피의 곱은 수소이온의 몰수가 되고 염기의 가수, 물 농도, 수용액의 부피의 곱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되므로 완전 중화가 될 때 이들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0.1몰 농도였는데요. 각 수용액이 일가의 산과 염기이므로 중화적정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묽은 염산 10ml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화점까지 들어간 염기 수용액의 부피도 10ml가 된 것이죠.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만약 묽은 염산의 농도를 모를 경우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를 측정해서 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산의 농도를 X몰 농도라고 두고 중화 적정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X가 나오는데요. 바로 0.1몰 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묽은 염산 대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식초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식초를 사용할 경우 10분의 1로 물킨 다음 묽은 염산처럼 중화적정 원리를 이용한다면 식초 속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답니다.